네,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시행,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들 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부각될지 긴급 진단합니다. 오늘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생각보다 이제 강한 정책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이 빨라지고 우리 출연자들이 다 이제 심박수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빨라지는데 좀 천천히 하죠. 차분하게 가야 될 대목입니다. 자, 먼저 용환석 대표님께서요. 지난주에 이제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미국 연준까지 화답을 하면서 정책을 나왔는데 이런 그 연속적인 정책들이 우리 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큰 방향의 영향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 이제 최근 증시 상승에 큰 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점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제 먼저 미국에서 어저께 그 대규모로 그 QE3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을 하고 또 그 저금리 기조도 더 연장을 한다는 건데,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과거의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좀 이제 증시가 안정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드라기 효과가 뭐 잠깐 멈췄던 것과 같이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얼만큼 올라갈지는 이제 조금 지켜보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책은 그 유동성 공급 정책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제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달러 약세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이러한 내용은 좀 이제 중국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22 드라기 총재가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무제한이라는 이러한 말이 그 주는 그러한 좀 과는 달리 사실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미국과는 달리 이러한 국채 매입이 단기 국채에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일의 입맛에 맞추려고 했는지 이런 국채 매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긴축 등 이제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실제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는 조금 더 이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얼마 전 며칠 전에 그 독일 헌재에서 그 ESM 유로 안정화 기구 그 설립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뭐 이러한 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인데, 중국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1조 위안 규모의 그러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과거 리먼 사태 때 4조 위안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 작은 규모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중국은 정권 교체를 할 때마다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던 이러한 이제 전례로 볼 때 가능성은 상당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효과는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제 중국의 정책이 중요한데,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성공적이면은 그동안 좀 침체해 있던 이제 우리나라 정유, 화학, 건설, 기계 뭐 이러한 많은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아래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게 아까 나와 있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IMF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이고, 그 아래는 중국이 연착륙할 경우 이제 수정치, 경착륙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또 대만과 중국의 특수관계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까 중국의 정책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또 증시에도 또 섹터별로 주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뭐 미국의 QE3뿐만 아니라 미국 또 ECB, 중국의 대규모의 이 통화정책,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시장 영향은 어떨지 먼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과연 이 긍정적인 재료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가장 궁금한 사항 아니시겠어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동웅 대표께서 분석을 해 주실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호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동웅 대표님, 기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합니까?
글쎄요, 기술적 목표치는 잘못하면 이제 단순 나열이 되는데 그 전에 하나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장애 4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다 보면 방금 용 대표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근연에 TV 보시다 보면은 진행자분의 질문을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뭐 총기가 있다 그러면 똑똑하다 영리하다인데 이게 귀발걸 총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총기가 없는 사람 같아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물론 기술적으로는 지표가 그 전에 이제 반등할 때 2,000포인트대 목표치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예상해서 잡아본 바로는 맥시멈 한 2,200까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자금이 풀리면서 우선 당장 유동성, 국제 유동성 이 부분을 이제 막아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경기 부양 효과가 조금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그 산업 분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경기 지표들이 돌아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력 유동성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또 나름의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그런 지표들의 개선 정도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 속에서 이 파동, 이 형태로 진행이 되면 조심스럽게 하여튼 2200선까지는 한번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간단하게 주변 차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월봉을 오래간만에 한번 보는데요. 사실 그 일봉상으로는 지난달이 바닥으로부터 42개월이었고, 올 봄 4월의 13,300 고점과 마주보는 자리여서 만약 여기서 잘못되었으면 쌍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행히 이런 그 변곡점마다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고점 돌파 그리고 저 2008년도의 고점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한번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 외국인들의 수급 관련해서 여러 지표들도 보게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이제 채권 수익률도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옅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우선 차트는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환율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말씀드려놓고 다음 말씀드리기로 하죠. 네. 근데 이 대표님이 그 기술적으로 열어놨을 때 최대 2,20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단기적으로 좀 목표치가 좀 높은 건 아닌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냥 며칠 이내에 도달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모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후 경기 지표들이 호전이 되면서 이 파동을 타고 간다면 그것은 2100, 2200 해봐야 지금 지수익에서 한 10% 조금 더 가면 2200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전체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경기 지표들이 향상이 되고 이런다라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제 목표치라든지 파동의 얼개를 설명드리다 보면 결론만 외우시는데 중간 과정 지난번에 올라올 때도 2000이 열린다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 번 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우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드라기 총재 발표 이후에 우리가 금요일 날 만나 뵀는데 바로 이 9월 5일 자리가 일목상으로는 76 변화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냐? 5월 18일 바닥에서부터거든요. 그 76 변화일에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물론 22회의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변곡점에서 호재가 터진 부분에 더 점수를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는 61선도 있고 지금 이제 완전 정배열 구간으로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도 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은 자명하고요. 이런 경우에 결국은 단기적인 이격 조정 외에는 상승이 꾸준히 좀 진행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기 좀 잘라나가 본다면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 전부 지난번 6월 4일 급락자리로부터 76일이 오기 때문에 살짝 흔들 수는 있어도 저는 다음 주 좋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좋다면 21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한번 조정이 짧고 강력하게 오고 그다음에 또 계속 상승하는 쪽으로 현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이 외부 악재 호재의 아침에 영향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더 빠지느냐 아니면 갭 상승했지만 더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번 목격하셨듯이 바로 외국인들의 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물은 지금 현재 보시면 5일째 대략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도 지금 2일째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캐리 트레이드 지표를 오래간만에 한번 보죠.
이 지표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 지수가 거의 동조를 해왔고 외인들의 형태, 매매 형태도 거의 동조해 왔습니다. 이후에 변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러하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돌아선 지가 6일 차이고요. 바로 76 변화일 들어던 9월 5일 이후 직전 바닥에서부터 급거 돌려놨습니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주봉의 구름을 지지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는 그런 형태니 흐름은 상당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앞서 외인들이 매도 매수에서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캐리 트레이드 지표들도 좋아지고요. 기타 여건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그대로 순수하게 수수히 이어진다면 2천을 가고 그다음에 또 조정 파동이 오더라도 점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200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10월 초냐 9월 말이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목표치와 흐름들을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용환석 대표님, 지금 각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동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라든지 기업의 실적보다는 이런 정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증시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책들은 어떤 면에서는 업종, 섹터별로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정책들이 과거 한동안 침체해 있던 철강이라든지 조선기계 이러한 업종들이 추세 전환이 이제 일어날지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일 텐데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인터넷 등 발달로 인해서 사실 정보의 접근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그림 나오시는 걸 보면은 미국 상하위 10%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 이제 과거 2000년 IT 버블이 꺼질 때라든지, 또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상위 펀드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투자 환경 변화가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 아직도 이런 이제 시장의 비효율성이 남아있는 분야는 그래도 중소형주 분야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아직도 잘 찾아보면은 주가가 좀 덜 오른 이러한 중소형주 중에서는 조금 이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요, 용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가 관심 분야를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또 이동욱 대표님이 기술적으로 또 관심 가질 종목들을 가져오시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 대표님 생각은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 장세가 가다가 정책 효과로 대형주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역시 당분간은 종목 공략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잘 고르는 게 좋겠다 이런 시각이신가요? 네, 당분간은 네. 이제 중소형주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중소형주 이런 거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네. 아직도 이제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대형주로 전환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동욱 대표님 이제 기술적으로 또 좀 앞서 말씀하시면서 빠진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종목 접근 기술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종목은 사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다시 나오니까 예. 그때 좀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우선 크게 보자면 시장이 아무튼 시장이 큰 틀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긍정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면서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속도 조절은 좀 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우선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 대표주들 올라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추세를 만들어 놓고 가는 대형 우량주군들은 당연히 추세와 함께 시장과 함께 베타 기술을 그러는데 그것이 1 이상을 유지하면서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형주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좀 많으신 분들은 대형주들 한 60% 그다음에 개별 중소 우량주들도 같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 40% 이렇게 비중을 두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어디를 지지로 보고 지금 현재 현황상 신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얼른 한번 보죠.
이번 주에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드라기 총재 효과로 급등을 하면서 양이 됐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지난 3월 고점으로부터 일목상 26 기본 수치 정확히 때리고 돌아서고 있다. 그다음에 일봉이 76 변화일에서 돌아서고 있었죠. 이 5월에서부터. 그래서 이 중요 변곡점에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이제 추세선을 이번에는 결국 돌파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작년 9월 바닥 1640에서 올 3월 고점까지가 2050까지가 약 보시면 한 40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이번 저점이 1800이 살짝 무너지긴 했는데 제가 아까 2200이 다 비단 이 방법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섭선 가격이 400을 간다 하더라도 약 2200, 지난번 고점 이하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찍 이번에 이제 그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단기 일봉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주봉에서는 매수 신호 상태에서 경고 신호만 떴다라고 했는데 결국 7월 5일 이후 22 정책회의 이후에 그냥 양전환이 되어버린 상태이고요. 주봉은 지금 계속 매수 신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조정이 들어와도 이 숫자 보시면 일봉으로는 당분간은 심지어 제일 높은 가격이 1930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1900 정도이고요. 이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 매수 신호 유지가 됩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1790, 그다음에 1840, 1880. 한 4주 정도 가야 1940이니 1900대 이상이면 계속 양이 됩니다. 이런 조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다못해 업종간 순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체 대표주 중심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여드리죠. 시장이 상승에 들었으면 자꾸 목표치를 예측하기도 하고 저도 변곡점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은 추세매입니다. 종목이든 시장이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자, 30분봉 선물 분봉인데요. 이것은 하루를 12개 봉으로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HTS하고 봉이 하나씩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고점 치고 내려올 때 보시면 어문 아래 역배열에서 기준선 저항, 기준선 저항, 반등시마다 구름 하단, 구름 상단 계속 걸리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 매도 일변도죠. 그런데 76 변화일 이후에 드라기 효과. 그러면서 눌림 조정 들어오면 구름 상단과 기준선. 어제 장중 크게 흔들 때도 기준선입니다. 즉, 이 이탈이 없다면 계속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목입니다. 개별주도 이러한 모습. 심지어 장중 선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5분봉과 200틱 선물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추세장 벌어지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파동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추세, 그 다음에 수급,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주도주냐, 요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파생과 힘을 투자가 나름대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시행, 추가 랠리 가능성과 또 주가 상승 목표치,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두 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분석하신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긴급진단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